네, 뭐 그건 모르겠으면은 선생님 뭐 다시 많잖아. 시간 많다니까 했어요. 너네를 위해서 열심히 살 겁니다. 연애에서 돈을 뺐어요. 뒤져요. 자, 봅시다. 자, 오늘 역함수라는 걸 들어갈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함수 얘기했고, 함수의 용어에 대해서 배웠고,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상등함수를 정의 봤니, 이제?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함수입니다, 얘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함수가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함수를 집합하고 연결해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 집합하고 연결해서 보는 함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함수인데 역이래요. 너네 역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역해요 말고? 반대. 왜냐면 명제 때 이미 배웠죠. 역이라는 게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본적인 함수라는 게 어느 역에서 어느 역으로 쏘는 거야, 화살표를? 정역에서 공역적으로 함수를 화살표를 쏘는 게 이제 함수지. 화살표를 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하죠? 화살표를 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하죠?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응이 화살표를 쏘는 거고요. 화살표를 받은 걸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그걸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함수라는 게 대응이 정역에서 공역으로 대응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럼 어디서 어디로 대응하는 거야? 공역에서 정역으로 대응시키는 게 역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함수가 자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 가리고 합품합시다. 자, 함수 x, y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뭐일 때? 1대1 대응. 네,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별표 빡 치세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유까지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일단 별표부터 치세요. 역함수가 막 생기진 않아요. 역함수라는 걸 무조건 반대로만 한다고 무조건 역함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함수 한번 그림을 보면은 1, 2, 3, 4, 5, 6, 7이라 했을 때 자, 이렇게 화살표를 보냈어요, 쌤이. 자, 얘는 함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1대1 함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1대1 대응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거는 확인했고요. 얘 역함수를 한번 체크해 볼 거거든요. 역함수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야. 그럼 화살표를 반대로 대응시키는 게 역함수라 했지. 그럼 반대로 대응을 시켜보자,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반대로 대응시키면 돼요. 네. 그럼 이제 공역에서 정역으로 썼는데 이 공역이 정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니까. 네. 집중해주시고 잠깐 보세요. 함수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누가 화살표 못 쐈어요 지금? 7이 못 쐈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역함수도 결국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는 당연히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존재하려면 어떠겠어요? 이 7이 없어지거나 7이 화살표를 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7이 화살표 이렇게 쐈다고 치자? 네. 그럼 이건 역함수가 되는 건가? 아니요. 다시 한번 반대로 보면 어때? 3이 몇 군데로 나가버려? 두 두 군데로 나가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역함수가 되게끔 하고 싶으면 이 7이 없어져야겠죠. 네. 그쵸?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함수 맞죠? 이제 다시 x에서 y로 보면 네. 함수 맞고 1대1 함수 맞고 1대1 대응도 어때요? 맞아요.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여야 된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요. 1대1 대응 정의는 너네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 조건인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랑 뭐가 같아야 돼요? 취역이랑 취역. 그렇죠. 공역 치역. 치역 공역이 서로 같아야겠죠. 자, 이게 정의였고 그걸 이제 그래프로 하면은 쌤이 세 글자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항증감.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1대1 대응 그래프라고 했었죠. 물론 그거 말고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다음 딱 함수를 줘요. 식으로 줘 함수를. 근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이따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F,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무슨 대응이었어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그래프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겠죠. 이따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거를 동그라미 관계로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반대로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하던 거 x에서 y로 갈 때는 이렇게 y는 fx에다가 x에다가 집어넣고 y 값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y는 fx꼴을 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화살표가 반대로 갈 때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그럴 때는 이 식을 쓰면 안 돼. 왜냐면 애초에 방향이 반대죠. 그럼 당연히 이 식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쓰는 식인 거야. 근데 지금 하는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쓰는 식인 거야. 그래서 그때 표현이 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f 해놓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돼 있죠. f-1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빨리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는 f역이라고만 읽을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이 왜 나오냐면요. 너네 2학년 때 배우거든요. 2학년 때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역수 만드는 거예요. 역수 만드는 지수의 특징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등장하게 되고 그걸 역함수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fx에는 여기 x자리에 x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역함수 보니까 x자리에 x 말고 뭐 들어가 있어요? y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죠. 왜냐? 반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y 값을 집어넣어서 x 값을 도출시킬 거거든. 오케이? 네.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쌤이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얘 가지고 가자. 뭐야? 자, 여기서 f1은 몇이니? 4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이제 이거를 역함수로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얘를 반대로 얘기할게요. 뭐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거예요? 4 나오면 1. 그렇죠. 4 넣으면 1 나오는 거지. 그걸 식으로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4 넣으면 1 나온다는 소리인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식인 거야, 이거는. 근데 우리 지금 반대로 갔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제곱만 딱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러면 잘 생각해 볼래? 야, 요거랑 요거는 그럼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결국? 같은 걸 얘기하는 걸까 다른 걸 얘기하는 걸까? 이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f1은 4라는 걸 통해서 얘를 도출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나오면 위에처럼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문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어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역함수 보면은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죠? 이거 우리가 명제에서 배웠던 걸로 얘기하면 필요충돌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실전에서는 뭘 많이 하냐면요. 문제에서 이걸 주어줘요. 그럼 뭐야? Y쪽에 4를 넣었을 때 X값으로 몇 나온다는 거야? 3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빨리 뭐 하면 되냐면 이 4랑 3 있지? 자리 체인지 하면은
F로 돌아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리 체인지하면 마이너스 날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여기서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가 생겨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전에서 너네가 식을 빨리기 보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너네가 마지막으로 이제 뭔 연습을 하냐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식을 통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함수가 뭐였어요? x에서 y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역함수는 뭐예요? y에서 x로 가는 거죠. 즉 x, y의 역할이 바뀌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x랑 y를 자리 바꾸면 돼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버리면 돼. 서로 역할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보면 됩니다.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자고 돼 있어요. 가자. 집중. 여기 먼 바닥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얘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그럼 저 식을 다시 이렇게 써도 되지? 네. fx가 y잖아요. 그럼 x랑 y 자리 바꿔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y눈으로 정리해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역함수예요. 역함수 구하는 건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그냥 x, y 자리 바꿔서 y눈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역함수예요. 왜? x랑 y랑 역할이 바뀌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지금 결국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x랑 y 자리 바꿨지? 네. 자, 그럼 우리 1단원으로 돌아가셔서 1단원의 제목이 도형의 방정식이었지. 도형의 방정식의 마지막 소단원이 하나가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었죠. 도형의 이동 중에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배웠잖아. 그중 대칭 이동 중에서 x, y랑 자리 바꾸는 대칭이 하나가 있었죠. 무슨 대칭이었죠 이게? y는 x 대칭이라는 게 x, y 자리 바꾸는 거였죠. 네. 즉 y는 x 대칭 시키라는 건 앞으로 역함수 구애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y는 x 대칭이 x, y 자리 바꾸는 거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때는 어떻게 x, y 자리 바꾸잖아. 그러니까 결국 역함수를 구하라. y는 x 대칭 시켜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또 뒷판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만 우리 연습하고 좀 숙지되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조금만 이거까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 마지막으로 뭔 얘기를 할 거냐?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성질에 대해서. 자, 함수 f가 역함수의 성질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역함수가 등장해야 돼서 뭐일 때라고 딱 나왔어?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무조건 1대1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1대 그리고 역함수 얘기도 나와 있고 자, 동그라미 1번 성질부터 보면은 이해하는데 별 무리 없어요. 이게 뭐야? 역함수의 역함수인 거예요. 역의 역은 뭐야?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게 그거야. 잠깐만 멍 때려. 자, 이번 얘기는 뭐냐면 역함수랑 F랑 뭐 한 거예요? 합성한 거죠. 얘네들을 합성하게 되면은 X가 나온대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봐봐. 자, 쌤이 1대1 대응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자,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했죠? 이름 틀리죠? 이렇게 써야죠? 순서가 틀렸네? 왜 이래?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면 되죠? F1은 몇이니? 4죠. 그럼 F 역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그럼 F 역 4는 이제 뭐야? 반대로 가라는 거지, 4 넣어서. 그럼 4에서 반대로 가면 몇 나와? 1 나왔지. 자, 어때요? 지금 현재 처음에 X에 몇 넣었어요? 1 넣었죠? 결과 뭐 나왔어요? 1 넣었죠? 이게 역함수의 성질이란 거예요. 원래 F랑 역함수랑 합성하게 되면 내가 그때 뭔가 X를 집어넣었어. 그 X가 그대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없어진다 소리예요. 없어진다로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없어지고 안에 들어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막 너네 장난치려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봐, 문제가. 되게 부답하지, 생긴 게. 근데 뭐냐면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도 보면 알겠지만 F랑 역함수랑 합성했는데 Y 집어넣었지. 근데 바로 뭐가 나왔어? Y가 나왔죠. 이게 역함수의 성질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필기 꼭 해주세요. 만약에 문제가 F랑 G를 합성했는데 X가 나왔대요. 아니면 F 합성 GX는 X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둘 중 하나로 나왔어. 근데 보면 어때? X 집어넣는데 바로 뭐 나왔어? X 집어넣는데 바로 X 나왔지.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면 F와 G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거꾸로 추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럼 F랑 G는 역함수 관계구나. 이걸 식으로는 F의 역함수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G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G의 역함수를 구하면 F가 나온다 소리예요. 함수는 맨날 숨겨요, 표현을. 정의로 숨길 수도 있고요. 식으로 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요 식을 줘버리는 거야. 그럼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문제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역함수 문제구나 하고 눈치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역함수가 배경이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3가지를 쌤이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첫 번째 뭐였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됐었죠? 1대1.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그러면 역함수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역함수란 말을 안 주는 거지, 근데 문제가. 근데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아까 XY 자리 바꾸는 대칭이 뭐였죠?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가 Y는 X 대칭이라고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너네 지금 몰라요. 하나도 안 풀어봤기 때문에. 나는 단어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Y는 X 대칭이란 말이 나왔어. 아, 그러면 역함수 관련된 문제겠구나. 이렇게 눈치챌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F 합성 G가 X가 나왔대요. 그러면 F랑 G가 역함수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함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문제에서 잘 티가 안 나. 방금 말한 것들 가지고 섞여서 나와. 근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진도는 좀 빨리 나가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너네가 눈치채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도 중요한 거 체크. G 합성 F의 통째로 역함수를 구하고 싶대. 그럼 그때 결과가 이거래죠. 왠지 알아봅시다.
요 식을 활용해가지고 증명할 거거든요. 지금 다시 얘기할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G 합성 F의 역함수를 나는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그걸 지금 여기 써있지만 원래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지. 그럼 그걸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 모르니까. 근데 그 네모라는 함수랑 이 네모라는 함수가 뭐야? 얘 역함수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네모랑 G 합성 F랑 합성을 시키면 X가 나온다가 여기서 어딨냐? 여기서 얘기한 거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게 둘이 합성했을 때 X가 나오면 이 둘이 역함수 관계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랑 합성한 게 X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식이 이해가 된 건가? 자, 좋아. 자, 근데 아까 쌤이 어떤 식으로 설명했지? 없어지는 걸로 설명을 했지. 근데 우리 합성함수가 받아들여? 교환 법칙이란 게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먼저 함수를 합성시키면 G랑 F랑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잖아. 이거 자리를 바꾸면 안 돼서 G를 없애고 F를 없애야 돼요, 순서대로. 그럼 G를 없애려면 뭐가 있으면 되겠어? G 역함수가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G가 없어졌지? 그럼 이제 누구 없앨 차례야? F 없앨 차례니까 F 역함수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거니까 합성을 그대로 써주면 이 G 합성 F 역함수가 얘라는 게 증명된 거야. 이렇게 G 없어지고 F 없어지고.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 얘를 빨리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는 거 말고 빨리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네 명제에서 배웠던 대우 생각하면 돼. 대우가 뭐였지? 자리 바꾸고 부정이었지.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면 끝인 거야. 오케이? 그럼 너네가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 구하래.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리를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 각각. 두 번째는 바꿔봤자 두 번째거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쓸 때 H 합성, G 합성, F 쓰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3개짜리 돼 있을 때는. 그래야 얘랑 합성할 때 어떻게 해? H 없어지고 G 없어지고 F 없어지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 3개짜리. 됐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 한 번 더 나와줘. G랑 F랑 합성했더니 X가 나왔대.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라고? 그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죠, 지금. 엄청 중요하니까 참고로 또 적혀 있는 거지. 됐죠? 그리고 마지막은 설명했던 거. 역함수가 보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저 요약하면 이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조건이 뭐였다? 1대1 대응이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x 대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 합성 G를 했을 때 X면은 그게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개념 체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뭐가 존재하는 것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래. 1대1 대응해야 된다 했죠? 기억 당연히 니은 돼요. 디귿 안 돼요. 리을 돼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바로. 자, 2번도 연습해 봅시다. 자, 다음 더하라고 돼 있습니다. 괄호 1번은 F2라고 돼 있죠. 야, 이거는 역함수야, 그냥 함수야. 네, 그러니까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 이번에는 역함수죠.
네. 반대로 가야 돼. 2 넣으면 몇 나와? 3. 그렇죠. 2 넣으면 3 나오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F3 더하기 역함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3은 몇이에요? 2요. 2고요. 3의 역함수는 1이요. 네, 1이요. 그래서 3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 알아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 3번도 연습해봅시다. 자, 지금 fx가 나왔죠? 네. 그래놓고 괄호 1번 f 역함수 4가 뭐래요? A. a래요. 자, 그 우리는 역함수를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죠. 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할 수는 있죠. 그쵸? 이거 아까 자리 바꾸면 된다 했잖아. y라고 이거 둔 상태에서. 자, 근데 안 구하고 풀게. 그럼 안 구하고 풀겠다는 건 뭐냐면 얘를 f로 바꿔서 풀겠다는 거야. 그럼 아까 쌤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줬죠? 네. 뭐라고 했었죠? 4랑 A랑 위치가. 그렇죠. 위치랑 바꾸고 마이너스 날려버리면 된다 했지. 그럼 FA가 4인 거지. 그럼 A 넣어서 4니까 A가 몇이네요? 5요. 네, 5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F로 얘기하면 뭐예요? F8. 그렇죠. F8은 A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입하면 되겠죠. 저기다가. 자, 그리고 한 번 더. 자, 역은 뭐다? 그냥. 그냥이니까 F3 구하는 거죠? 네. F3이 몇이네요? 4요. 4네요. 자, 3번 이제 보면은 자, F 합성 F 역 1이죠. 네. 자, 순서대로 F 역부터 푸는 거죠. 네. 자, 그 F 역 1은 4요. 4죠. 그래서 F4 푸는 겁니다. 그럼 F4는 몇이다? 1이요.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까 배웠던 거 얘기하면은 F랑 역함수랑 합성되면 뭐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얘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죠. 네. 1이라고 바로 답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얘 답이 1초 걸려야 되는 거죠. 네. 몇인 거죠? 4. 4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리고 마지막 역함수 그래프 그려보래요.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된다? fx를 무슨 대칭해서? Y-X. 그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죠. 네. y는 x 대칭하면 몇 콤마 몇 되겠어요? 여기에 찍히게 되겠죠? 네. 좀 이쁘게 그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자, 1,0도 y는 x 대칭하면 0,1이 될 거고요. y는 x 대칭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겹쳐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역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y는 x 기준으로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그래프가 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못 접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시사한다.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번에. 여기 봐봐. 교점이 있어. 있어요. F랑 역함수의 교점이 있지. 네. 그럼 우리가 교점 만들 때 어떻게 해?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두지. 근데 잘 봐봐. 요 그림 잘 봐봐. 둘이 만나긴 만나는데 둘만 만나? 아니요. 몇 개의 함수가 같이 만나고 있어? 3개요. F랑 역함수랑 y는 x까지도 같이 만나고 있지. 네. 그래서 F랑 역함수가 만날 때는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y는 x도 같이 만나게 돼 있어. 왜냐면 이걸 기점으로 접어야 되잖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요 교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 y는 x도. 그래서 결론이 F랑 역함수가 서로 만난대. 그러면 F는 F 역함수라고 해놓고 는 x 해서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연립방정식의 특징이 뭐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지. 그럼 어떤 걸로 푸는 게 가장 편하냐면
빨간색으로 쌤이 연결한 식인 fx는 x로 푸는 게 가장 편해요. 왜?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따 문제 유형 따로 있습니다. fx랑 fx랑 역함수가 만나. 그럼 우리는 fx는 x를 풀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아마 두 분은 웬만하면 다 그냥 들었던 걸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합성 나오면 그거만 조금 얼타면 돼요. 자, 문제 볼까요? fx 나와 있고요. f 역함수 4라고 돼 있죠. 얘 값을 구하래. 우리 역함수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구할 순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하지만 구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나는 역함수를 안 구하고 풀래 라고 하면은 지금 역함수 4를 넣었을 때 값을 구하랬죠. 네. 그걸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는 K라고 딱 놔버려. 는 A라고 해도 상관없어. 네. 그럼 우리가 자리를 바꾸면 FK는 4라고 쓸 수 있겠지. 네. 그러면 FX를 아니까 대입하면은 K 플러스 3까지 나온다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K가 몇 나오죠? 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K를 구했는데 그 K가 뭐였어요? 우리의 답이었죠. 그래서 답이 1이다. 이거를 쌤이 뭐라고 부르냐면 역함수 실전이라고 부릅니다. 역함수에서 너네가 실전으로 문제 풀 때 역함수 안 구합니다. 네. 역함수 안 구하고요. 는 K라고 두고 자리 바꿔서 풉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볼까요? 얘는 역함수 실전할 필요가 없죠. 이미 F기 때문에. 네. 내비두고. 자, 얘는 역함수 돼 있죠? 네. 그럼 역함수 실전으로 바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 마이너스 2에 5. 자, 그러면 두 번 대입할 수 있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5까지 이렇게 두 번 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그 두 개 는식을 뭐 하면 돼요? 연립해서 답 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자, 요게 이번 시험에 100%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100% 나옵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단어만 바뀐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돼 있고요. 1을 기준으로 조각 나 있죠. 네. 자, 근데 뭐가 존재한대? 역함수. 그럼 너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단어를 본 순간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 어떤 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1대1 대응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보자. 우리 1대1 대응 만족시키는 문제 풀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내가 굉장히 많이 풀어드렸어요. 한 5문제 정도 풀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4문제인가 5문제인가. 뭐 연습 문제에서 계속 쌤이 풀어줬었죠. 네. 네, 그러니까 풀이는 똑같아요. 다만 뭐야? 표현을 숨긴 거예요, 지금. 바꾼 거죠. 그렇죠. 다른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집어치워. 1대1 대응만 만족시키면 돼. 네. 자, 그러면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네. 자, 그럼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래프식 얘기하는 거지. 네. 자, 그럼 항증감에 이거 하여 1을 기준으로 자, 1 넣고 1 넣었을 때 서로 Y 값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같죠? 네. 우리 문제 풀 때 1 넣고 1 넣었을 때 같았어야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얘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요. 증가하니까 얘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증가요. 증가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얘 기울기가 지금 2 곱하기 1 마이너스 A가 기울기지? 네. 얘가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커요. 크면 되는 거야. 얘도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하면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뭐였어? 여기도 문자였고 여기도 문자였을 때, 위에도 문자고 아래도 문자였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둘이 곱하면 부호가 동일해야 되니까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2분의 1 하면 부등호 안 바뀌죠? 네. 자, 그럼 A만 넘겨주면 되니까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A가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다시 정리하자. 1대1 대응이려면 1 넣고 1 넣고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고, 항증감에 의거해서 한쪽이 증가하면 나머지 증가. 아,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증감이랑 이제 뭐 1 넣고 1 넣고 같다 말고 다른 유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오는 순간 난이도 최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경험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한번 날 잡아서 쫙 경험시켜 드릴 겁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것만.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이것도 1대1 대응에서 하는 거였잖아. 네. 쌤 이렇게 X 정역 범위 나와 있고 공역 범위 나와 있을 때 뭐 그리고 풀라 했었어요? 그 사각형 그려놓고 풀라 했었잖아요. 가요리는 엊그제 쌤이 알려줬죠. 근데 여기 뭐라 돼 있어?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대라는 거야. 1대1 대응 되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아예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바로 끝나는 겁니다. 1 넣고 1 넣고 같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마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그럼 답이 5초 내로 끝나겠죠. 그리고 얘까지 했었죠? 절대값. 아마 절대값 했을 때 그 부호 같아야 된다 해가지고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그걸로 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만 바뀌어서 나온다. 자, 다음. 자, fx가 이 친구라고 돼 있는데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네. 그럼 역함수 구해 봅시다. fx를 y는으로 두세요. 그리고 xy 뭐라고요? 자리 바꿔요. 그리고 y는으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럼 x 빼기 a는 2y고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네. 이게 뭐라고요? 역함수라고요. 그게 이 친구랍니다. 그럼 b 몇이어야겠네요? 2분의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일단 기본적인 유형들은. 가율이 괜찮습니까? 굉장히 좋은 보겠습니다. 괜찮을만해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 여기 3-3번 이거 같이 해야 된다. 방금은 정석대로 xy 자리 바꿔서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걸 했는데 fx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너네한테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 이게 좀 얼타면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제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조금 더 너네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지금 우리는 gx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fx는 알고 있죠. 그리고 주어진 식을 보면 여기 역함수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네. 그럼 이때 얘한테 무슨 두 가지 풀이 다 보여줄 건데 새로운 풀이 먼저 보여주고 기존의 풀이는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양변에 f를 이렇게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f를 합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f랑 f 역함수 합성하면 요 x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새로운 풀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거 다시 쓰면 f 합성 g 6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 fx 알아 몰라? 알아요.
문제 써있죠. 그럼 뭐예요 이 말은? x에 요거 대입해 이 소리인 거잖아. 네. 그쵸? 그럼 x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럼 그대로 쓰면 3 곱하기 g 6분의 1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제 한쪽으로 몰아줄 겁니다. 그럼 x-1하고 3 나누면 g 6분의 1x 더하기 1 여기까지 적히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GX. gx인데 지금 여기가 x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6분의 1x 더하기 1을 치환을 할 겁니다. x'으로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치환을 해주면 x 눈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6x 프라임 마이너스 6까지 되겠죠. 그걸 그대로 다시 대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변은 gx 프라임이 되겠죠. 그리고 좌변은 3분의 1하고 6x 프라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2x 프라임 마이너스 3분의 7 여기까지 적혀서 프라임만 떼버리고 답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이 풀이 어느 해설지에도 안 써있는 풀이다. 빨리 베껴라 지금 이거. 너네 이거 쓴다 무조건. 쌤 말을 잘 들으시고 하란 대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따라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양변에 f를 합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나왔을 때. 뭐 사실 딥하게 얘기하면은 밑도 끝도 없는데 뭐 1대1 대응이어서 그런 게 가능해 뭐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냥 가능하다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래 정석대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여줄게요. 아마 얘는 정석이 더 짧을 겁니다. 정석이 더 짧고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게 훨씬 빠릅니다. 보여줄 거예요. 일단 자, 원래 풀이 보여주겠습니다. 원래 풀이, 그러니까 해설지 풀이라고 하죠, 일명. 자, 뭐냐면요, f 역함수를 직접 구할 겁니다. 그럼 지금 fx가 나와 있으니까 y는 3x 플러스 1로 두고 역함수를 직접 구할 거니까 xy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럼 x는 3y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거를 y는으로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1 넘기고 정리하면요, 이거는 쌤이 생략해서 바로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역함수예요. 그럼 역함수 구했죠? 그대로 다시 줬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은 g 6분의 1x 더하기 1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후 풀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치환해서 치환한 거씩 만들고 그 다음에 대입해 주시면 아까랑 답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얘가 살짝 한 줄 정도 더 짧습니다. 한 줄 정도. 됐습니까? 여기도
이것도 똑같으니까 굳이 적진 않을게요.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볼까? 역시나 예상대로 없어. 자, 보여줄게요. 낑겨 있을 텐데 어디? 아, 여기 있다. 방금 새로운 풀이 알려준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f의 역함수를 뭐라 하지? Y는 G. g라고 하죠, 간단하게. 그럼 이거에 뭘 찾으래? 역함수를 얘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래놓고 베이직 돼 있죠. 이거 내가 너한테 5분 주잖아요. 결론 뭔지 알아요? 5조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이거의 역함수를 G로 표현하래요. 베이직이에요. 심지어 박탈감도 들어요. 5조라는 거. 근데 새롭게 배운 풀이로 이용하면요 금방 풀 수 있어요. 가볼게요. 자, y는 f3x 플러스 5에 뭘 찾고 싶다고요? 역함수 찾고 싶대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하나가 있어요. f랑 g가 무슨 관계죠? 그래서 양변에 g를 이렇게 합성하는 거예요. g를 씌운다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g를 씌우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gy가 되겠지. 그쵸? 그럼 역함수 특징이 뭐였어요? 이거 둘이 만나면 없어지고 이거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다 했죠. 그럼 3x 플러스 5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쌤마 이해됐나?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x, y 자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자리를 바꿔요. 아직 안 바꿨었으니까 이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y는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쌤이 알려준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탈 수밖에 없는 게 처음 배웠던 풀이가 뭐냐면요, F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F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를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막 대입해서 풀었잖아. 근데 여기 문제를 봐봐. F가 뭔지 알아? 아니. F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 어떻게 구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 직접 식이 뭔지. 그쵸? 그러니까 이 풀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웬만한 문제 풀 때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하는 문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F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푸는 방식이 시험에 나옵니다. 모든 학교 다 출제됐었어요. 당연히 올해 나올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아마 인제공 학교 프린트에는 상호가 있을 거예요. 송도도 당연히 올릴 수 있을 거고요. 신명 유제 프린트 있을지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한번 습관 들여서 풀어봐. 요것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나있죠. 얘하고 얘가 좀 더하는 거지. 네, 이거는 일단 그 뭐냐 단순하게 생각해. 얘를 먼저 구할까? x 몇 넣으면 되겠어요? 쫄지 말고 원래 한번 넣으면 돼. 이거 x 0 넣으면 f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우리 요거 구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역함수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시켜.
쉬워요 이렇게 하면. 그럼 없어지고 뭐 나오겠어 좌변에. 이렇게 되겠지. 그럼 f 역함수 4x 마이너스 3이 나왔지. 그럼 f 역함수 1이 되고 싶어. 그럼 x 몇 넣으면 될까? 1 넣으면 되겠지. 그럼 바로 몇 나오는 거야? 3 나오겠지. 답 0 되지. 어때? 훨씬 낫잖아 이렇게 푸는 게. 이게 방금 두 번째 풀이를 알려준 거잖아. 새로운 풀이를 알려준 거. 무슨 말이 됐습니까? 네.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역함수를 너네가 식으로 직접 구하는 거 있죠? 진짜 그 맨 앞장에서 문제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안 구해요. 역함수를. 거의 안 구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양면에 역함수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냥. 얘는 아니고요. 자, 유형 하나만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얘 풀자. 얘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F 나와 있고요. 자, G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조잡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괄호하고 역함수 돼 있죠? 네. 아까 어떻게 해야 바꾸면 된다고 했었지 저거? 뭐 하듯이? 두 글자로? 아까 명제 그거 대우하듯이 하라고 했었죠. 대우하듯이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해보자. 그러면 F 합성, F 역 합성, G 역 합성, F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된다? 없어지고 요거 풀면 끝난다. 자, 그럼 F2 몇이네요? 3. 그럼 F2 3이니까 G 역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G 역 3인데 G를 아니까 우리 여기다가 실전 는 K 바로 붙여버리면 되겠지. 그럼 실전으로 바꾸면 GK는 3. 그럼 K 넣었을 때 3 넣어야 되는 거니까 3K-2가 3이려면 K가 3분의 5여겠죠. 그럼 K가 답이었으니까 우리 답이 3분의 5인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한 게 그 반대라는 개념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정도 강조했으면 됐을 것 같고요. 요거까지는 설명해야겠다. 미안하다. 요거까지는 하고 쉬는 시간 갖자. 자, 지금 G 합성 F를 했더니 3x 플러스 2가 나왔다고 돼 있고 얘 풀라고 돼 있지.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저긴 G 합성 F인데 여기는 뭐 합성인 거야? 그렇죠. 그 알파벳만 얘기하면 함수만 얘기하면 F 합성 G인 거죠. 어떻게 된 소리? 자리가 바뀌었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래서 어떤 걸 연습하려고 지금 이 문제 갖고 온 거냐면 얘를 다시 마이너스로 묶으면 다시 뒤집고 마이너스 빼버려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식이. 그래서 이때도 역함수 실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 자리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G 합성 FK가 몇 되는 거야? 2. 이렇게 마이너스 알려면 되는 거야. 왜냐면 G 합성 F가 사실 함수 두 개가 아니에요. 합성을 했다는 건 합쳤다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하나로 본 거예요, 이제. 합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H라는 함수가 되는 거야, 새롭게. 그러니까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한 거지. 다시 합성을 했어. 그럼 이거는 두 개의 함수인 거야? 한 개의 함수인 거야? 한 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한 개로 바라봐서 자리 바꾸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K 대입해서 2 나온다면 되는 거니까 3K 플러스 2가 2니까 K 값이 0. 우리의 답이 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함수를 바꾸는 연습을 했다면 다시 묶어내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공식들이 그거잖아. 항상 뭐 해서 뭐 나온 거 하면은 그 반대로 한 걸 물어보잖아, 맨날 문제들이. 그 반대로 한 거. 잘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상에서 한번 함수 갖고 하는 걸 해봅시다. 자, 5번 보면은 자, 얘 갖고 하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역함수 풀까요? 여기 전체 마이너스 1제곱 돼 있으니까 이건 뭐 F 자리 바꿔봤자 그대로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은 F랑 Y는 있죠? 네. 근데 역함수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아, 그러면 이걸로 풀기가 싫어. 이걸로 풀기가 싫어. 그래서 우리 방금 문제에서 얘기했던 실전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는 K. 그럼 다시 이게 함수 하나를 했어? 두 개를 했어? 하나요. 하나로 바라보니까 여기 역함수 실전 들어가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오늘 얘기할 게 뭐냐면요. 이젠 합성함수 실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합성함수 실전이라는 게 뭐냐면 F 합성 FK가 C라고 돼 있지.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F 합성 FK는 C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때 실전이란 개념이 뭐냐면 이 FK를 결국 FK가 원래 Y 값이잖아요. 근데 합성함수 논리니까 그 Y 값이 다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아? X 값이 되는 거고 그걸 집어넣어서 이제 찾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네모 처리해 버리는 거야. 네모로 처리해 버리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 실전입니다. 그럼 F 네모가 뭐인 거예요? C. C죠. 네. 그럼 뭘 넣어야 C가 나올까를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 Y값 다 체크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좀 해봅시다. 자, Y는 X는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역함. 뭐요? Y는 X가요? 항등함수라고 부르죠? 항등함수가 뭐예요? 나온 거.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뭐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A 넣었을 때 A, B 넣었을 때 B, C 넣었을 때 C, D 넣었을 때 D, E 넣어도 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옵시다. F 네모가 C예요. 지금 C를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럼 C가 무슨 값입니까? 함수 Y 값이죠. Y 값 함수값. 그럼 거꾸로 네모가 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뭐 그림상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 Y 여기 C 여기 있죠. 네. 그럼 뭘 넣어야지 C가 나올까 해서 쭉 가다가 이게 F 보이죠 이제? 부닥쳐 떨어지세요. 뭐 넣어야 돼요? T. D 넣어야 되죠. 그러면 이 네모가 D면 되는 거예요. 네. Y가 C 넣으려면 D 넣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네. 근데 네모가 뭐였지? FK. 그럼 다시 쓰는 거야. 그럼 FK가 이제 D여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또 확인 Y가 D여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뭘 넣어야지 D가 날까를 이제 D가 넣으려면 가서 부닥쳐 뚝 떨어져 어디에요? 2죠. 그럼 K가 2면 되는 거지. 네. 근데 K가 뭐였어? 우리의 답이었죠. 오케이. 네. 자,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좀 복잡한 걸 해볼까? 요걸로 해보자. 자, 이번에는 HX 주어져 있고요. H 뭐 구하래요? C. 그럼 HC로 합시다. 그럼 F 합성, G 합성, F역,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합성이 이렇게 두 번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쓸 때는 F 합성, G 합성, F역, C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근데 이 문제 보면요. 얘만 역함수 있고 얘는 역함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이는 그럼 얘만 거꾸로 보는 거고 이 F 남은 거는 여기 그림 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구할 거야. 먼저. 그럼 F 역함수 C를 이제 역함수 실전 쓰는 거라서 는 K로 바로 붙이면 되겠죠. 네. 그럼 FK가 C인 거지. 그럼 FK가 C니까 F가 이건가? 네. F 요거네요. F 요거네요. 자, 그 Y 값이 C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 Y 값 체크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또 Y는 X를 이용해가지고 체크해주면 A 넣으면 A, B 넣으면 B, C 넣으면 C, D 넣으면 D. 여기까지 체크해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C 나와야 돼. C에서 F로 뚝 떨어져 뭐예요? D여야 되네요. 그럼 K가 D여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6 쓰면 F 합성 G, D 풀면 되는 거야 이제. 네. 그럼 보자. G는 요거였죠? D 들어갑시다. D 들어가면 D. 그 F, D 푸는 거니까 또 D 바로 가자. C 나오죠? 답 3번. 야, 쌤이 지금 손가락으로 했는데 너네 풀 때 이게 샤프 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 마지막 유형. 이거면 역함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봅시다. 함수 fx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함수 g라고 나와 있고, 문제 뒤에 보니까 f랑 g 그래프의 뭐에? 교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교점에 대해서. 네. 자, 교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 f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쳤고, 자,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y는 x였죠. 네. 그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 역함수를 그렸을 때 네. 둘의 교점이 몇 개지? 한 개지? 네. 그럼 둘이 만난다, 교점 구한다 라는 식을 할 때 둘이 같다 이렇게 둘 건데 둘이서만 만나냐는 거였어요. 누구도 같이 만나요? y는 x도 같이 만나니까 는 x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니까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알아서 조합해서 식 만들면 되거든? 네. 그래서 만들고 조합하는 식이 뭐였냐면 fx는 x. 그렇죠. fx는 x 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역함수하고의 교점 만들려면 우린 fx는 x 풀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지금이야 계속 보여주지만 나중에 이런 거 바로 해요. fx는 x라고. 그럼 바로 식 만들면 되겠죠. fx 나와 있고 는 x 하면 바로 되겠죠. 그럼 x 몇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x 좌표 구했지? 이제 무슨 좌표로 찾아야 돼? y. 자, 근데 y 좌표를 구할 때 바보같이 여기다가 대입하면 정말 바보. 왠지 알아? y는 x도 같이 만난다 했지. 그 y는 x에 대입해도 되잖아. 네. 근데 y는 x가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3분의 5 넣으면 당연히 y도 뭐 나와야겠어요? 그래서 3분의 5, 3분의 5가 나오는 겁니다. y는 x도 같이 만나는데 y는 x가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0 하면 끝나는 거죠. 괜찮니?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역함수 유형을 쌤하고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하는 내용이 이제 정말 이 책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오늘 쌤하고는요
그래프 전까지만 쌤하고 얘기할 겁니다. 뭐요? 빨리 끝내야죠. 이해가. 아, 이것도 다 아마 안 끝날 거야.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왜냐면 뭔지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 토요일 있죠. 이번 주 토요일엔 진도 나올 거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그 뭐야 이런 유리식 다시 얘기 안 하고 바로 함수 얘기하려고. 너네 유리수 알죠? 네. 유리수가 뭐예요? 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네, 맞아요. 유리수라는 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네. 네. 그때 분모는 1이어도 되고 1이 아니어도 되죠. 네. 분모가 1이면 자연. 정수라 부르죠. 네. 그쵸? 1이 아니면 정수. 분수라 부르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 부르죠. 그렇죠? 정수도 유리수예요. 네. 그럼 유리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유리식이 뭘까요? 유리수로 만든 식. 분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식이에요. 아니. 그럼 분모가 1이었으면 무슨 식이라 부를까요? 당. 다항식이라 부르죠. 너네 다항식이 그거잖아. x 더하기 1 이런 게 다항식이잖아. 근데 이거를 구분 지을 때 뭘로 하냐면 x로 구분을 짓습니다. x의 위치에 따라서. 대체 위치. 여기 이름 정하려고 그러지. 구별해야지. 야, 재현이하고 현수 이름 안 정해주면은 내가 둘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야요. 야 하면 둘 다 볼 거 아니야. 비효율적이잖아. 나는 너만 나를 보게 하고 싶어. 그럼 뭐라 불러야 돼? 그럼 번호 붙여서. 그 번호를 붙인다는 게 이름을 정해준다는 의미잖아. 할 말 없지? 싸움이나. 자, x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x가 분자에만 있어. 그럼 우린 그걸 무슨 식이라 불러? x가 분자에만 있어. x가 분자에만 있어. 당. 그게 다항식이야. 구분을 그렇게 듣는다고 x의 위치에 따라서. 네. x가 분모에 있으면 네.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라고 부르겠지. 아까 분모에 1이 있으면은 정수라고 한다 했잖아. 분모가 1이 아니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 한다 했잖아. 똑같이 하면 돼. 분자에만 x가 있어. 그럼 그거를 다항식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분모에도 x가 있어. 그러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라고. 근데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지 알아? 분수식. 분수식이라 불러. 그걸 줄여서 이제. 오케이? 그래서 유리식은 봐봐.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분수꼴로 나타내는 걸 유리식이라고 불러. 오케이? 네. 자, 이 말 이해됐죠?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 유리수랑 똑같은 거 하면 돼요. 근데 특히 B, 분모야 분자야 B. 분모죠. 네. 분모가 0이 아닌 상수면 0이 아닌 상수라는 건 2, 3, 4 이런 거 말하는 거고 X는 아닌 거지. 상수인 거니까. 그런 거는 뭐라 한다? 다항식.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죠? 네. 그러니까 분자에만 X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다항식. 네. 그래서 다항식도 유리식이다. 네. 정수도 유리수라 했잖아. 네. 다항식도 유리식인 거야. 네. 근데 분모에 X가 있으면 무슨 식이다? 분수식. 분수식이라 할 거다. 즉 유리식이라는 건 두 개로 파생된다. 다항식과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세 글자로 분수식. 이렇게 나눠진다. 오케이? 네. 그래서 보면은 얘네 둘 다 X가 어디에 있어? 위라요. 분자에 있지. 그럼 무슨 식이다? 다항식. 2분의 보고 분수식이라고 만든다. X의 위치를 보는 거야. 네. 자, 근데 여기는 분모 X가 있고 네. 분모 분자 둘 다 X가 있지. 네. 그럴 때는
분수식이라고 부를 거다. 오케이? 네. 구분됐죠 이제? 네. 요것도 너네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이것도 나하고 추억이 있는 개념이에요. 아, 나만 갖고 있는 추억이에요. 아이도 기억나요. 쌤도 이걸 고1 때 배웠거든요. 네, 고1 때요 이런 걸 싹 무시하고 그냥 유리함수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분수 계산 열심히 하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유리함수만 틱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막상 봤는데 1번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다음 중 유리함수가 아닌 것은? 유리식이 아닌 것은? 유리식인 것은이었나? 아 이거 나도 하도 오래돼서 정확히 문제가 기억이 안 난다. 유리식인 것은? 하고 아니면 분수식인 것은? 하고 둘 중 하나 물어봤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다 맞아 보이는 거예요. 아마 분수식이었던 것 같아요. 분수식이었던 것 같아요. 다 맞아 보이는 거야. 근데 분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분수인 거 골랐죠. 근데 내가 골랐던 게 요거였어요. 이게 언급 안 하면은 생각보다 헷갈린다니까. 이게 언급을 하면은 안 헷갈려. 병신 이런다니까. X 위치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정말 다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1번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쌤이 채점을 하는데 1번부터 틀린 거예요. 멘탈 나가죠. 물음표 머릿속에 물음표가 엄청 그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론 시험을 보고 채점한 거니까 뒤에는 거의 다 맞아가지고 이제 뭐 딱히 별 문제는 없었는데 1번부터 이제 틀려가지고 적잖은 충격을 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들고 너는 안 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게 문제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x의 위치에 따라서 다항식과 그 다음에 분수식. 아 이거였다.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은? 이거였다 기억났다.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은? 하고 물어봤었어요. 지금 보면 이걸 왜 골랐나 싶어요 진짜. 근데 그냥 분수라는 거에 꽂힌 거죠. 왜냐면 어디 선다에 내가 아니게 헷갈리는 게 당연히 어디 선다 있어 없어 내 답에 어디 선다 있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틀린 거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알겠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는 계산은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요. 통분할 줄 아세요? 분모 뭐로 통분하죠? 네, 통분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문자 합집합으로 쓰면 되죠. 합집합으로. 그럼 A, B, C 이렇게 있죠. 그럼 얘가 A, B, C가 되려면 여기 뭐 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곱해줘야 되죠. 이거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갔던 거야. 너무 쉬우니까. 그럼 얘는 B제곱, 얘는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통분 어떻게 해요? 분모 뭐예요? X제곱. 이래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종류를 보시는 겁니다. 그 종류를 합집합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합집합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초등학교 때는 최소 공배수로 쓴다라고 배웁니다. 중1인가? 중1 때다. 최소 공배수로 쓴다라고 배웁니다. 자, 그럼 분자는 x-6 쓰고 뭐 추가 써야 돼? 뭐 추가했어 지금? 그럼 x-2제곱이라 쓰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자, 그 오른쪽 것도 통분해주면 얘는 뭐 추가했어? 그렇죠. x 플러스 1 추가했죠. 오케이. 약분할 줄 알죠? 이건 약분 어떻게 하겠어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겠죠. 분자 인수분해하면 뻘 3i죠. 이거 암산 가능?
2, 1에서 3, 2하고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럼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럼 약분하고 쓸 땐 괄호 안 써요.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곳이에요. 이런 거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새롭게 배우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 토요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너네가 218쪽까지 오늘 했다라고 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난 요거 안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은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